원자력 기사 기출풀이 2015년 원자력 기초 11번에서 20번입니다. 풀이 영상의 지속적인 업로드를 위해서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문제풀이가 잘못된 경우 고정 댓글로 안내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해 추가적인 문제풀이 해설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정 댓글에 기출문제 파일 다운로드 링크 있으니까 프린트해서 보세요. 11번 핵분열에 의해 방출되는 에너지 중 가장 큰 것은? 이거 중요도 상짜리 문제입니다. 우라늄 핵분열 시에는 200매부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죠. 이 중에서 핵분열 파편의 운동 에너지가 168매부로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이 감마선, 베타선, 중성자선입니다. 따라서 방출되는 에너지 중 가장 큰 것은 4번 핵분열 파편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12번 픽스로가 가장 잘 적용되는 경우는? 이거 중요도 중짜리 문제입니다. 픽스로는 기체, 액체, 고체상에서 어떤 성분의 확산은 그 성분의 농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고 그 확산 속도는 농도 기울기에 비례한다는 법칙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상 조건에서 가장 잘 적용이 됩니다. 즉 흡수, 생성, 소멸, 산란 등이 없고 균질하면 적용이 잘 된다는 뜻이죠. 보기 중에서 2. 매질의 중성자 흡수 단변적이 매우 클 때, 3. 중성자 원에서 매우 가까울 때, 4. 중성자 산란이 매우 비대칭적일 때, 이거는 모두 흡수, 생성, 산란의 영향이 큰 경우이기 때문에 1. 확산 면적이 매우 클 때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13번 다음과 같이 원자로의 출력이 변화할 때 원자로 내에 제논 135의 농도 변화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거 중요도 상짜리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보면은 원자로의 출력이 50%에서 100% 정도로 증가했죠. 이와 같은 출력 증가의 영향은 첫 번째가 중성자량이 증가하고 두 번째가 제논 135의 모액종인 아이오다인 135 양의 증가입니다. 먼저 중성자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제논 135의 소멸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거는 단기적으로 발생되는 효과고요. 아이오다인 135의 증가는 방사 붕괴로 인해서 제논 135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거는 장기적인 효과입니다. 이 정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출력 증가 직후에는 제논 135의 양이 감소를 하지만 이후 서서히 증가해서 평형을 이루게 되겠죠.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 아니면은 요거죠. 둘 중에 하나인데 제논 135의 최대치하고 최대치까지의 소요 시간은 원자로 출력에 비례하기 때문에 평형을 이루는 농도는 50%일 때보다 높게 나와야 되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구형 원자로에서 중성자속 분포와 거시적 핵분열 단면적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 경우에 가장 출력이 높은 위치에서 단위 최적,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핵분열 수는? 이거 중요도 중짜리 문제입니다. 먼저 중성자 반응률, 요거 단위 최적,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핵분열 수, 요걸 의미하는데 요 중성자 반응률은 거시적 단면적 곱하기 중성자 속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중성자 속은 요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되죠. 중성자 속이 가장 높은 곳은 R이 0인 중심이죠. 따라서 최대 중성자 속은 이렇게 계산해서 10의 14승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4인 2R 나누기 R에서 R이 0이 되면은 2가 되죠. 그리고 중성자 반응률은 여기 거시적 핵분열 단면적 곱하기 중성자 속 구해준 거 곱해주면은 2 곱하기 10의 14승이 나와서 답은 4번이 됩니다. 15번 가학 경수로용 원자력 발전소에서 가연성 독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중요도 상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노심 초기에 잉여 반응도를 붕산만으로 제어를 하려고 하면은 너무 많은 붕산을 너무 많이 주입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냉각제 밀도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냉각제 온도 계수를
양의 값으로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운전 초기에 높은 잉여 반응도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가연성 동물질도 같이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1. 주기 초 임계 붕소 농도를 낮출 수 있다. 보기 2. 냉각제 온도 계수를 음의 방향으로 만든다는 맞습니다. 또한 가연성 동물질은 반경 방향 출력 밀도를 고르게 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보기 3. 출력 분포를 보다 평탄하게 만들 수 있다도 맞습니다. 보기 4는 같은 해결료 양으로도 주기 길이를 늘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연성 동물질을 사용해서 잉여 반응도 삽입, 즉 더 많은 해결료의 장전이 가능한 것이지 같은 해결료의 양으로 주기를 늘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6번 2차 중성자 선언을 사용하는 이유는 중요도 중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운전 시에 중성자원이 1차랑 2차가 있는데요. 1차는 캘리포늄, 252는 자발 핵분열 물질인데 이거는 재생이 불필요하고 최초 주기에 사용하고 비싸다는 특징이 있고요. 2차 중성자원은 재생이 가능하고 전주기 이용이 가능하고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이후 재가동 이후에는 핵분열 생성물로 인해서 1차 중성자 선언이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차 중성자 선언을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보기 4. 운전 후 재가동할 때 핵분열 생성물의 높은 감마, 자연 방사 등으로 인해서 1차 중성자 선언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 해결료가 연소됨에 따른 노심의 변화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거 중요도 상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먼저 중성자 재생 계수는 해결료에 흡수된 중성자 한 개당 핵분열에 의해 새롭게 생성이 되는 중성자 수죠. 이거 당연히 암기사항이죠. 즉 해결료 고유 인자에 해당이 되고요. 해결료 연소에 따라서 재생 계수는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기 1 중성자 재생 계수 증가는 틀렸습니다. 보기 2에 원자로 냉각제 내의 붕소 농도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냉각제 내 붕소 농도는 해결료가 연소를 하면서 생성된 중성자로 인해서 점점 감소를 하게 되죠. 따라서 보기 2는 옳습니다. 보기 3 잉여 반응도 감소. 잉여 반응도는 정지 여유도를 고려하여서 양의 반응도를 삽입한 것이기 때문에 해결료가 연소가 되게 되면은 감소를 하죠. 따라서 보기 3도 옳습니다. 마지막 속 핵분열 인자는 열 핵분열로 생성된 중성자 더하기 속 핵분열로 생성된 중성자 나누기 열 핵분열로 생성된 중성자 암기사항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해결료에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보기 4도 옳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8번 원자로 냉각제 유량을 변화시킴으로써 반응도를 용이하게 제어할 수 있는 원자로는 이거 중요도 하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운전 중에 출력 제어는 PWR은 제어봉이랑 붕소 농도로 하고요. BWR은 제순환 펌프를 사용한 유량 조절로 하고요. PHWR은 제어봉하고 LGCS 리퀴드 존 컨트롤 시스템으로 하게 됩니다. 즉 제순환 펌프로 유량을 조절해서 반응도 제어가 가능한 원자로는 보기 2 비등로 즉 BWR이 되겠습니다. 19번 3% 농축도의 UO2 연료 100톤을 장전한 원자로를 10일간 4000메가와트 열 출력으로 운전하였다. 연소도를 구하시오. 이거 중요도 상짜리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먼저 연소도는 열 출력 나누기 우라늄 무게로 계산합니다. 우선 열 출력을 구해야 되겠죠? 열 출력은 400메가와트 서멀 곱하기 10이라면은 4만 메가와트 데이가 됩니다. 그리고 우라늄 무게는 우라늄 235가 3%로 농축이 돼 있죠. 우라늄의 원자력 M은 M분의 1은 0.03 3% 우라늄 235, 235 더하기 나머지 238 0.97%겠네요. 나누기 238 해줘서 M은 237.9가 나옵니다. 그냥 요거 238로 계산하셔도 거의 답은 나오긴 하는데 정확한 계산 방법이라고 알아두시고요. UO2 핵연료 100톤 중에 우라늄만의 무게는 100 곱하기 237.9 나누기 247.9 더하기 16 곱하기 2죠. 요거 16은
산소의 원자량이죠. 곱하기 2개 있으니까 곱하기 2한 겁니다. 그렇게 계산해 주게 되면은 88.14톤이 나옵니다. 즉 100톤 중에서 우라늄은 88.14톤이고 산소가 100 빼기 88.14톤만큼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연소도는 4만 메가와트 데이 나누기 88.14 우라늄 질량으로 해주게 되면 435가 나와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20번 지군 중성자 확산 방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중요도 하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중성자 속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분포가 0에서 15 매부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따라서 열 중성자 하나만으로는 노심내 중성자 속 분포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군 중성자 확산 방정식을 사용을 합니다. 지군에 속하는 중성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만족을 하는데요. 지군 중성자 누설율 빼기 지군 중성자 흡수율 빼기 지군 외에 다른 에너지 군으로의 산란율 더하기 다른 군으로부터 지군으로의 산란율 더하기 핵분열 반응에 의한 지군 중성자 생성률은 0이 된다. 이게 큰 틀에서 지군 중성자 확산 방정식이 됩니다. 보기 2 같은 경우에는 지군의 중성자가 산란으로 에너지를 잃고 H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보기 3 같은 경우에는 H군의 중성자가 G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고요. 보기 4 같은 경우에는 핵분열 반응으로 G군의 중성자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이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